고전시가 4에 해당하는 작품이 4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갈래가 뭘까? 시조겠죠. 그쵸? 그쵸? 시조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특히 다나 라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장이 길어진 걸 보면 사설시조인 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라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 보기 먼저 볼게요. 3번.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시조 중에는 동물을 활용하여 치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 다수가 있다. 이러한 시조에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해결하기도 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작품에서는 시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동물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4작품에 전부 다 동물이 나오나봐요. 이별의 상황이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추워. 그치? 네, 가작품. 말은 가자고 울고 임은 잡고 울고 석양은 언덕을 넘고 갈 길은 천리다. 이마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지는 애를 잡아라. 자, 지금 떠나는 사람은 누굴까? 임이야 나야? 나야 나.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헤어짐을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말은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에요. 얼른 가자라고 말이 울고 있대. 그리고 임은 나를 잡고 울고 있어. 자, 울고 시어가 반복되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운다라는 건 결국에 이별이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미 이별을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거 정도 확인 가능. 자, 근데 이 말이라는 동물을 보면서 내가 딱 떠오른 작품이 있는데, 너희 혹시 김소월 가는 길이라는 작품 알아요? 가는 길? 모르겠지? 이게 다른 학교는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이라 유명하긴 한데, 응? 한번 눈으로 봐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내가 지금 이걸 왜 보여줄게? 왜 보여줄게? 내가 지금 말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온 거잖아. 정답. 지금 이별을 재촉하는 자연물이 이 작품에도 까마귀와 강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 까마귀랑 강물이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우리가 방금 본 작품에서도 말이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외부 작품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대구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대구법? 석양은, 네, 석양이라는 거는 저녁을 말하는 거니까 시간적 배경이겠죠? 석양은 재를 넘었대. 재는 언덕입니다. 언덕. 갈 길은 천리로다. 얘가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천리나 되는 거리인가 봐. 이 천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야 할 공간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알 수 있는 건 갈 길이 먼 화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마. 자, 말 건네는 방식이네. 말 건네는 방식이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죠. 도노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마 가는 나를 잡지 말고 해를 잡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임도
나도 화자랑 헤어지는 게, 임과 헤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해를 잡아라.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화자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내 생각에는 이 화자가 물론 상황이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화자도 임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요 기억 있죠? 기억. 요 기억을 지금 뒤에 보면 문제에서 시간의 경과와 관련 지어서 임과 헤어져야 하는 인식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나옵니다. 이 맞는 얘기고요. 석양이 재를 넘는다라는 건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진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말은 결국에 얼른 가야 한다라는 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주제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갈게요. 1번 선지. 시간의 흐름은 나옵니다. 네, 석양이 재를 넘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양 변화가 없네요. 1번 X. 2번. 동일한 시어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울고죠. 울고. 2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 1번 선지는 내가 방금 제에다가 필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맞는 얘기고. 자, 3번 갈게요. 4번 선지. 마른 가자 울고 있다는 화자의 말에서 이 말은 모두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이다. O야 X야? O예요. 이별하기 싫은데 자꾸 가자고 재촉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나작분도 한번 볼게요. 이별하올 때 저는 나귀를 한탄하지 마오. 얘들아, 저는 나귀라는 게 무슨 나귀야? 다리를 절뚝거리는 나귀란 뜻이잖아. 속도가 빨라 느려? 느릿느릿하겠죠. 오히려 걔를 한탄하지 말래. 가노라 돌아설 때는 저는 걸음이 아니었었으면 꼬달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겠는가. 그러면 누구 덕에 조금 더 천천히 이별하는 거야? 나귀 덕에 천천히 이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바로 나귀고, 나귀 덕분에 이별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뭐 하지 마시오. 하오체 명령형 어미예요. 그럼 니은은 결국에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서로의 모습을 확인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중장을 해석을 다시 해볼게. 안녕 나 갈게 하고 돌아설 때 그 나귀의 저는 걸음이 아니었으면 꼬달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겠는가. 라는 건 결국에 사실 이제 나귀 덕분에 꼬다레에서 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이 꼬다레가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나귀 덕분에. 그래서 이런 표현은 화자의 슬픔을 좀 더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귀를 한탄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이 부분이야. 나귀 덕분에 얼굴을 다시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도 그냥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시간의 흐름? 이거 시간의 흐름이 있나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만한 말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번 X 칠게요. 시간의 흐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명령형 표현이 있는 거는 맞죠? 어디? 한치 마시오. 하지만 그 부분이 화자의 다짐을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X 할게요. 4번. 물음의 방식 있죠? 특히 마지막 종장. 어찌 자세히 보리요? 요거죠. 이거 서리법이네. 서리법. 네, 결국에는 걔 덕분에 얼굴을 다시 한번 봤다는 얘기죠. 의문영어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2번 가볼게요. 네, 정답이 그래서 2번이에요.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확인할 수 있어. 나귀 덕분에. 그러니까 나귀를 한탄하지 말라 그랬지. 자, 3번 갑니다. 1번. 화자가 나귀의 저는 걸음이 아니면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 수 있겠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나귀는 화자에게 이별의 상황을 지연시키는 대상이다. 맞는 얘기네. 4번 갑니다. 임과 이별할 적에 저는 나귀 한탄하지 말라 라는 타인의 말은 모두 말과 나귀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식을 드러낸다. 응? 얘들아 4번 손지 어때? 나귀가 결국에는 이별을 할 때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이별의 상황을 지연시키기는 하지만 얘를 타고 이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4번을 맞다라고 볼 수는 있어. 이 말만 보면 되지 않나? 한탄. 왜 한탄이라고 해요? 한탄하는 타인의 말 자체만 보면 나귀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말하는 건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작품도 한번 볼게요.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회. 심회는 얘들아 마음이란 뜻이야.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이 난만한데 버들위 꾀꼬리는 쌍쌍이 비껴 날아 울음을 때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가. 어쩌자고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하느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당연히 꾀꼬리겠죠. 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보기에 따르면 어떤 상황일까? 아까 3번 문제에서 가나다라가 결국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나의 상황이 세만도 못하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화자의 심에는 아마도 임과 헤어지고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뒤뜰의 상황을 봐봐. 이 뒤뜰은요, 온갖 꽃이 난만해. 막 봄이 돼서 생명력이 만발하고 있고, 그리고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다녀. 열받게. 그래서 이 뒤뜰에 대해서 뒤에 문제에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라는 말이 나와. 다 맞는 거죠.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겠지? 우리 문학 작품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슬픈 심정을 부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꾀꼬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황조가에 나오는 꾀꼬리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장에 나오는 이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제만도 못하냐? 이런 의미인 거겠죠. 마지막에 뭐뭐 하느냐라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처지를 강조하는 거고 새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중요한 거 꾀꼬리였고요. 1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동일한 시어 있나요? 없죠. X 칠게요. 그 다음 4번 선지 물음의 방식 사용하고 있네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말 건네는 방식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못하느냐 이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들아, 이건 사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기보다는 독백이에요. 독백. 어떻게 쟤만도 못하냐? 이거 혼잣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X 칠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2번에 3번 선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확인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었고요. 자, 3번 문제 2번 선지 꾀꼬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투영이 됐다라는 건 그냥 객관적 상관물을 말하는 거예요. 화자가 외롭기 때문에 걔네가 쌍쌍이 즐겁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2번을 맞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말을 감정이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받아줘야 돼. 그 다음에 5번 선지 꾀꼬리를 자신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말은 꾀꼬리가 이미 처한 부정적 상황을 악화시켜? 이미 처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죠? 정답 5번이죠. 꾀꼬리는 나의 외로운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 갈게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라.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외외쳐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겨워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을 그리워 차마 못 살리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해주렴. 우리 옷 임보러 바삐 가는 길이 오매 전할동 말동하여라.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이 작품은 사실 화자랑 기러기의 대화예요. 화자가 이렇게 말해. 야, 기러기야, 부럽다. 넌 날아가는구나. 너 한양에 가면 내 말 좀 전해줘. 나 지금 외로워서 독수공방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기러기가 종장에서 아,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좀 바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여기도 자연물이 등장을 하죠. 날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한양성 안. 이거는 이미 있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 화자 입장에선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공간일 거야. 그래서 임한테 이렇게 전해달래. 월황혼, 즉 저녁이나 밤이 돼서 적막한 빈방에 나 혼자 던진 듯 홀로 앉아있어 라고 말해달래. 그래서 요 빈방도 이제 뒤에 선지에서 임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이다. 임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공간이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구절인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말을 전하여 주렴. 명령형이죠. 근데 이 명령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외기러기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외기러기한테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마치 말을 걸어도 되는 대상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기러기가 야 우리도 바빠. 이때 우리는 그럼 외기러기겠지. 그래서 네 말을 전할 듯 말 듯 하다. 못 전해줄 수도 있어. 인보러 바삐 가는 길이야. 이게 화자가 부탁한 내용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겠네. 그래서 여기 대화라는 거. 이건 참고인데 얘들아, 이 작품에서 외기러기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존재로서 볼 수 있어. 화자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기러기는 자유롭게 지가 외기러기의 짝을 찾아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점에서 화자 입장에선 제가 부정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근데 이게 내 기억에는 옛날에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많은 애들이 저 마지막 종장을 기러기의 말이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해서 좀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저 특히 종장이 기러기 말이라는 걸 좀 잊지 않아야 되겠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1번 문제 3번 선지 명령형 표현은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다짐은 아니다. 그 다음 5번 말 건네는 방식은 맞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에 4번 이거는 필기했죠?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공간 맞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공방이죠. 빈방.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공간이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 선지. 외기러기가 임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외기러기가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전해달라고 하는 거겠지 뭐. 맞고요. 5번. 당연히 외기러기가 임이 처한 부정적 상황 악화시키는 거 아니죠. 둘 다 아니네요, 이건. 혹시 이 작품의 내용이나 문제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힘들지 얘들아. 근데 더 나갈 거야.